네, 안녕하십니까. 서산포스트 기자의 토크쇼입니다. 자, 오늘은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님 모시고 토크쇼 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그 미세먼지로 고통이 많으시죠? 요즘 이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산포스트 기자회의 토크쇼에 참석해주신 임정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토크쇼에 참여하신 우리 기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백다현 기자님. 네, 백다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승우 기자님. 네, 박승우입니다. 자, 그리고 서부터 하시는 우리 정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촬영이 아주 전념하시는 우리 윤태국 기자님. 윤태국 기자님은 셀카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의장님 바쁘신데 오늘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그 임시회가 폐회됐는데 이번 임시회는 서산시 업무보고였나요? 예, 업무보고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그 해야 될 그 정책들 잘 청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임재관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짧게. 안녕하세요. 서산시의 의장 임재관입니다. 희망찬 새해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 서산포스트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 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산포스트 독자 여러분들 가정에 황금돼지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건강 다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그 토크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떡케이크 협찬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우리가 더 맛있다, 빵케이크 더 맛있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파리바게트 오스카점 그 사장님이 불만을 가지고 떡케이크보다 우리가 맛있다는 그래가지고 협찬을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파리바게트 이 빵케이크도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토크쇼는 형식이나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도 되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우리 기자님들도 중간중간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산시 현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산시의회가 이제 6개월이 좀 지났고 2019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회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서산시 의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의장님의 각오하고 생각과 이제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일부 이제 시민들께서는 초선들이 한 3분의 2이라는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도 하고 해서 이제 의장으로 선출되고 우리 서산시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초선들하고도 이제 다 또 지역사회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산시와 의회는 또 뭐 견제와 균형의 관계구라고 이제 우리 또 뭐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감시 의무도 있고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좀 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지금 경험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 훈련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수 교육을 좀 일단 시키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5회의 연수 교육을 시켰어요. 2회는 이제 위탁 교육을 시키고 3회는 이제 우리 자체 교육을 했어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예산 관련 전문 강사, 또 행정사무감사, 또 이런 시정주무라든가 조례 재정 개정 그런 기법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3회
자체 교육을 해서 이제 총 6개월 동안 5회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 전에 제가 7대 때 의정 활동을 했지만 6개월 동안에 그렇게 교육 훈련 한 경우는 없었어요. 보통 한 번 정도 연수 교육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고 또 현장 방문도 한 25차례 했죠. 그 네. 지역을 네. 말하는 일단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 방문도 했고 또 우리 조례 제정 개정도 의원들이 다 해서 한 20몇 건도 했고 또 이제 복지시설도 3차례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위로 격려도 해드렸고 이제 물품 지원도 해드렸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초선인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가 주민들이 많았었어요. 예. 실제로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어떤 일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건 뭐 우리 지역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뭐 모쪼록 근데 그 주민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어떤 거였냐면 감시나 아까 어떤 그런 역할에 있어서 또 서울시 의정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 역할이 제대로 못했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걸 들리고 이제 했었는데 그 때문에는 의장님이 보시기에 그럼 그간의 6개월 동안 그럼 제가 그 의회가 의회로서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또 했는지 뭐 안 됐다면 반성하시고 아니면 뭐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시고요. 자평하시고 아니면 이제 또 앞으로 그렇다면 또 이거 외에 중점적으로 의회가 이제 이렇게 추진해야 되고 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걸 좀. 예, 지난 연도에 이제 8대 의회 들어서 6개월 지났지만은 의원들의 그 예산심의라든가 시정 질문 또 조례 제정 개정 건수도 많았고요. 역대 의회에 비해서 6개월 동안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 주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했다고 평을 해주고 싶고요. 또 사실 각 언론에서도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번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이제 제가 그 모두 발언을 했었어요. 우리 서산시의 그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또 시민과 우리 서산시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호 보완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에 반하는 이런 정책들은 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렇게도 이제 제가 연설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장적으로 추진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네, 추진해야 될 것은 우선 의원들의 임무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원들이 어디 뭐 행사장이나 또 마을회관 이런 데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원들이 가장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런 서산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을 심의하고 이제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결단하면서 그 낭비성 예산은 인지 아닌지 그런 걸 잘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결국 이제 우리 서산 시민의 행복으로 기여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철저하게 하는 거고 또 우리 서산 시민들의 이런 권리 의무를 또 잘 살펴보고서 이제 그거를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일들 네. 이런 일들이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서산 시민들의 그 민원들 있잖아요. 생활 불편 네. 민원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는 또 그 행정행위와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 행정행위가 이제 재량적으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적 행위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는 예. 저도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바로 잡겠다. 이렇게도 했고 이제 또 우리 서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의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해야죠. 예.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의원들도
이제 요원들도 그거를 명심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하나, 정보 공개 요청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이 안 보여주면 볼 길이 없더라고요, 그 시민들. 근데 그거를 소송 집단을 구해하는데 맞습니다.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여기 박 기자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하고 뭐 공개 못할 뭐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의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백대현 기자님 이번에 한번 질문을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SOC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서산 시민들의 그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추미애 관심사기도 하고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지난해에 어떤 얘기냐면요. 수석동 버스터미널 및 도시개발에 관한 건데요. 지지난해 제가 수석동에 부동산이 부정적인 거래가 있다는 그 제보를 받고 녹취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 임재관 의장님이 그 당시 의원 시절에 5분 발언한 것이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그렇죠. 굉장히 애썼다. 그게 드러나서 그걸 참고로 이제 추적을 시작하는데 제가 정보 공개를 한 6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정보 공개를 하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웬만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데 대꾸를 안 하거나 비공개하거나 엉뚱한 부서에서 배정해가지고 우린 그런 자리 없다고 대답하게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5번을 제가 막말로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말부터 어떻게 저는 정보공개 청구해도 대답도 없거나 엉뚱한 데도 배정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던 건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수십억이 들었는데 왜 버스터미널을 수석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이런 글을 서산시청 게시판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어떤 사람한테는 정보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5분 발언에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제가 그 사업의 명칭을 그 담당자한테 질문했더니 복합터미널 이전 및 그 수석동 도시개발에 관한 용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용역을 언제 발주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2015년도에서 2016년 1월에 아마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8일에 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1월 2016년 1월. 그러니까 용역 그 결과가 2016년 초에 나오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용역 결과물을 그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우리 의장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은 이 결과물을 보신 적이 있는지 용역 내용이나. 저도 의원 시절에 그걸 자료 요구를 했었지만은 그게 이제 서산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 기밀 사항이라 그게 만일에 유출되면은 서산시에 이제 또 혼란도 시민들 간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거부를 해서 뭐 그에 대한 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법적 행정 소송 수단을 거쳐서 뭐 공개 청구를 하면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시도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해서 그래서 그냥 중단하고 말았었죠. 그럼 아직까지 못 보셨어요? 보신 거죠? 공식적으로 못 보신 거죠? 그거 NCMD 자세신데요. 왔다고도 안 봤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것이죠? 아니, 짐작은 다 하죠. 짐작을 네. 한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물론 그 많은 시민들이 버스터미널이 너무 낡고 또 이용하기에 위치상 불편하다. 또 터미널 자체의 서비스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민원이 10년 전부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이전하고 새롭게 만들자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대 의견도 많고요. 그 구도심의 그 공동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혹은 나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서산시에서 정책을 이제 그 의정 정책 간담회 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정책 간담회라든가 또 그 담당 부서장 불러서 얘기도 했고, 또 시정 질문 때도 했고, 오음 발언 때도 했고, 제가 이제 늘 그 기록을 해놨었어요. 그 시민과의 대화 때 이제 서산시장님이 하는 말을 다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그 결론을 이제 그 당시 그런 정책 간담회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르게 방향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음 발언 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했죠. 원래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그 섹터를 구성해 놓고 이제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고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용역을 발주하고 소문을 다 내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일단 섹터 정해지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거래 행위라든가 다 제한이 걸리거든요. 토지거래도 이제 하려고 뭐 매매는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담당 그 지방정부로부터 다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여지가 거의 없죠. 대신 이제 거기에 또 그 지역 안에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나무도 식재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심어놓고 또 가설 건축물 해놓고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그러거든.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이제 정해놓고 이제 그런 거 절차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이게 투기 붐이 일어난다. 그래서 서산시장께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 투기거래 허가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고도 제가 오은 발언을 했어요. 근데 뭐 서산시장이 그걸 뭐 잘 들으셨는지 뭐 안 들으셨는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절차와 과정상의 정당성, 합법성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개발 구역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해지면 26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게 된 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에는 지금 정주요건 갖춘 그 주거지도 들어가고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터미널 부지도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시도시처럼 늘어나면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저도 도시개발 하는 거를 저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서산 지역은 우리 지역의 지리적 상황이라든가 이 특수 요건을 보면은 우리 서산시는 인구가 증가하긴 하지만은 이런 수도권처럼 그 정도로 도시개발 사업을 정도 늘어나진 않아요. 먼저 가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고 해봐, 26만 평.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제 서산시가 주체예요. 사업 주체고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만일에 그게 개발을 다 해놓고서 분양이 안 되면은 그 재정 부담 우리 서산 시민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양이 다 호수건처럼 다 잘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분양이 어중뛰게 되면은 그것도 또 우리 서산시 부담이고. 근데 외부에서 인구가 막 들어와가지고 유입돼서 분양이 됐다면은 그건 아주 성공적인 개발 사업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산 시민들이 관내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개발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 분양도 안 돼. 50% 정도 뭐 됐다. 그러면 이사 가는 그 동네는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양쪽이 다 망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오은 발언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그 용역 설계하는 거는 지금 중단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이게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2011년도 유상권 시장님 시절에 그때도 터미널 이전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네. 그때는 터미널 이전할 후보들을 복수를 좀 하고 용역을 했는데 인구가 25만이 넘을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용역의 명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합터미널 및 수석동 도시 개발에 관한 용역. 그러니까 터미널 이전 후보지를 수석동 하나로만 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뭐 의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요. 사실 제가 그동안 더 조사하다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 건에 관해서 제가 소송도 걸려 있어요. 고소도 되고. 근데 이 문제만큼 시청사 이전과 터미널 이전에 관련된 이 문제만큼 우리 의장님이 잘 그동안 의정활동 잘 해오시고 그랬으니 따로 저와 1대1 어떻게 대담 형식으로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으십니까? 대답이 시원하게 안 하시는데. 조금 이 고소 사건의 정리가 좀 되면요. 저랑 언제 한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합의가 된 겁니까? 그럼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몇 달 후에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공개 토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밀 토론을 하시겠다? 저랑 1대1로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끝까지 깊이 있게 공개입니까 아닙니까? 공개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공개하고 그 우리 언론사에서 우리 신문사에서 공개해서 왜 논란이 되고 있고 왜 백다현 기자가 고소를 당한지 그거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번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임재관 의장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지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어느 정도 그거는 뭐 일단은 하기로는 결정됐고 일정이나 이런 건 나중에 따로 말씀하십시오. 뭐 지금 곤란해하시는 느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에 예. 지금 그렇게 당면 쟁점으로 돼 있는데 뭐 그에 대해 개인적인 뭐 얘기 못 하겠어요. 올해 상반기 중에요. 이 터미널 이전과 시청사 이전은 굉장히 예민하고 폭발력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막 그동안 꾸준히 알아내고 정리해놓은 정보를 가지고 1대1 대담 형식 한번 깊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조금 속도를 좀 내서 우리 저 박성호 기자님이 질문 좀. 의장님 요즘 저기 애청구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시끌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에는 뭐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은 안 계시고 그리고 외래성이나 해외성 연수나 출장의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연수나 필요성을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 의원이나 해외 연수 공무원들의 공무 연수 등의 의견이 어떠신지 연수 문제, 해외 연수 문제.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네.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 시민, 그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 부분하고 네. 그 공무원들의 공무 연수 부분을 분리해서 좀 이렇게 좀. 네.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해외를 처음 가봤습니다. 14년도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친구들이 야 어디 오늘 뭐 어디 필리핀 가자, 뭐 중국 어디 가자, 홍콩 가자 이래도 저는 야 해외 놀러 돈 쓰러 가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간다, 또 공직자들이 어디 해외 연수 간다, 이거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해외 연수 갈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여권이 없었죠, 저는. 여권을 없다. 아니, 여태 여권도 없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다. 난 해외를 안 간다 했더니 이번 여권 내라고 하더라도 안 간다 했더니 이제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 또 배울 것 사실 또 배울 것도 많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참에 한번 여권 만들자 해서 이제 여권 만들어서 이제 가게 됐거든요. 저 이제 가서 이제 부정적으로 봤는데 가서 많은 것도 느끼고 왔었어요, 사실.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해외로 연수하고 뭐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그래서 그 2015년도부터는 그 당시도 이제 집행부고 이거 공무원들 그 뭐 배낭여행 연수 이거 무조건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의원들 그 전에는 뭐 이제 물지각한 의원들이 가서 뭐 어디 뭐 술 먹고 이러잖아요. 제가 갈 때는 뭐 저 자체도 술은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거의 술 어디 가서 뭐 영업하는 데 가서 술 먹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했는데 뭐 일부 시민들은 이제 그 의원들 해외 연수 가는 거를 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죠. 이제 뭐 어디 관광지 가서 물론 이제 관광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관광지도 가서 보면은 야 저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싱가포르였어요. 싱가포르이 얼마나 나는 가서도 친구들하고 이제 야 우리 지구상에 이런 국가도 있다. 가니까 거기는 아열대성 기후잖아요. 그런데 모기 파리가 한 마리도 없고 거리가 엄청 깨끗해요. 휴지도 없고 그 담배 피우는데도 일정한 지정 장소에서만 피우더라고요. 야 이런 국가 이런 도시도 있구나. 그게 진짜 야 또 바로 옆이가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도 이제 거기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깨끗해요. 거의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요? 네. 의외인데요? 네, 그 싱가포르를 보고서 진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거기는 또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물 끌어다가 정제를 해서 말레이시아에다가 오히려 더 비싸게 수출을 해요. 그런 나라도 이제 그런 국가 정책, 그 수도 사업 이런 걸 보고서 야 우리나라도 이런 걸 환경이라든가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이런 걸 또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관광 가는 게 부정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오히려 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전 적극적으로 가서 보내주고 싶어요. 진짜. 네. 이번 예천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공무연수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다. 그럼 우리 의장님은 다녀오시고 그런 걸 꼭 어디를 갔든 우리 시민들이 안 보내주면 안 가. 아니 그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요. 다녀오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 교훈을 주거나 정책적으로 반영되거나 참고 그 의미 있는 그 자료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그거의 결정판이 연수 보고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내셨어요. 네, 그건 다 하죠.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박 기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 해외 출장의 보고서가 네. 그 어떤 게시판에 나와 있던 의원님들의 출장 보고서가 1년 또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그 계기판에 나와 아니요. 있거든요. 그 저기 시청 게시판에 올라 있어요. 그분이 뭐 확인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만일에 그게 10월 달에 갔다 하면은 12월 달에 올려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1월 달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횟수로 1년 지났네요. 그렇게 1년이니까. 실제로 그거는 좀 악의적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해외 연수 보고서 중에 가장 알찼던 거는 지금 2010년 이후 의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옛날에 윤철수 의원님이라 고 윤철수 의원님 계세요. 네. 그분이 호주 연수를 다녀오시고 6개월 정도를 거기서 받아온 자료를 일일이 번역해서 의정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CD로도 줘서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만든 의정 보고 연수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이. 그럼 지금 시의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고서. 지금 10월 달인가? 우리 총무위원회 연수
갔다 왔거든요. 예, 예. 가가지고 연습 보고서를 만들어서 12월 달에 이제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의예사무국에 홈페이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올라와 있나요? 네, 1월 달에 올라와 있어요. 그 누가 게시판에 하기 전에 올렸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또 제가 잘못 확인해 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거 뭐 작년에 다녀오시고 올해 했으면 1년 이거는 맞는데 그런 거라면 좀 악의적이죠. 그리고 그 의회 연수나 공무 연수의 개선점이 혹시 있나요, 의장님?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점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죠. 네. 뭐 어차피 우리는 그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돼서 우리 그 헌법 1조 그 2항에도 우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또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든 국가의 의사 결정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니네들이 대신 우리의 권리 권한을 행사해라 해서 뽑아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서산 시민들이 우리 서산 시민의 권리라든가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니네들이 가서 대신 행사해라고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 민법상 대리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그래 니네들 그렇게 보고 느끼고 우리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도움이 된다면 갔다 와라면 갔다 오죠. 그런데 그런 밥값도 묻으면서 뭐하러 가냐 가지 마 하면 가지 말아야죠.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 뭐 추가로 질문하죠? 연수 보고서는 초창기 서산시 이후에서 연수 보고서는요 떠나기 전부터 연수 보고서가 어떨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의사사무국 직원이 검색해서 그걸 막 가기 전에 이미 다 짜게 해놨었어요. 그렇죠. 그걸 무슨 최초의 인물이 구 윤철수 의원이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그걸 보지 않아도 모르는 지금은 의원님들이 직접 작성하시는지 직접 하시나요? 방향을 정해주시는 미리 그 이제 가면은 그 나라의 특징 또 이제 면적 인구라든가 또 이제 정치 그 상태 정치 상황 또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나와요. 만약에 이제 어디 싱가포르 간다 이제 면적이라든가 거기 이제 정치 형태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이제 미리 다 보죠. 이제 또 그 간단한 인사말 같은 거 이제 각국에서 이제 만약에 세계국 간다면 세계국 다 뽑아서 가는데 이제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정 연수 전문 교육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 위탁을 하거나 이제 해서 이제 거기서 다 뽑아서 주면 이제 그걸 공부하고 이제 실제 거기서 이제 그 관련 해당 국가 기관하고 조인해서 서산시에서 이제 방문한다면 거기서 이제 준비해주면 거기에 이제 참견하고 또 사업소 이런 또 정책 기관들 이제 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와서 이제 그 미리 나눠줬던 그거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올리죠. 지금 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기록이나 일정 기록이나 뭐 이런 건 뭐 일기처럼 쓰는 건 있지만 저는 갔다 온 거 지금 안 버리고 다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질문 있으십시오. 그 아까 그 싱가포르하고요, 말레이시아가 참 저기 그 시가 깨끗하고 나라가 깨끗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레이시아는 조금 지저분해요. 좀 지저분해요. 예. 그게 그 나라의 청소 행정이 잘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시민성이나 아니면 또 그 시민들에 대한 교육 수준이나 그런 게 달라서 그렇습니까? 네, 거기도 물론 이제 청소도 관리도 하지만은 그 국민성이 국민성. 네. 거기는 24시간 에어컨 틀어요. 네. 밖에 더웠다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다 들어가면 시원해. 야, 이거 이렇게 전력 낭비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숙소에서 나오면서 에어컨을 제가 이제 다 끄려고 했더니 끄지 말래. 그런 나라예요.
그래 그러면 뭐 어떤 우리가 그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던 질문의 요점은 뭐 예의성이라든가 어떤 필요 없는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적이었는데 네. 그 의장님에게는 뭐 그게 필요하다. 그 네.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공무원수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관점이니까 뭐 앞으로 모쪼록 해외 출장 가셨을 때 좋은 거 보시고 우리 또 서울시를 위한 어떤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 좀 많이 배워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총무위원들이 10월달에 갔다 온 거 제가 이제 몇 분한테 그 연수 가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거 많이 봤다고 우리 서산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선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따로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긍정 강해요. 제가 우리 서산포스트에 한번 긴급 제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너 사람 싱가포르에 한번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고 한번 권장을 맞고 한번 와볼까? 그럼 국가망신 시키는 거. 막 태형을 한다고는 진짜 때리는지. 그걸 해봐야 합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놓고 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게 저희 그 쓰레기를 버리는 건요. 그 대한민국 우리 그 시민들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인력 창출입니다 이게. 맞아요. 맞아 인력 창출이에요. 이게.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일부러 담배를 이렇게 길에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계가 안 닿는 곳에 버려야 사람이 가서 청소한다. 큰 거리에다가 버리면 기계가 청소하기 때문에 인력 창출이 안 된다. 자, 그 궤변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일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의장님이 서산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거 쉽게 말할게요. 서산 시민 여러분들 제8대 서산시에 우리 서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 8대에 우리 서산 시민들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그 서산포스트 기자회의 토크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협찬오신 아주 고마우신 우리 파리바게트 오스카점 이따 이거 토크쇼 끝나고 바로 우리가 잘라서 먹을 겁니다. 앞으로 여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협찬들은 그러니까 떡이 더 맛있던데. 그렇게 하고 자 오늘 그 참석해 주신 그 우리 의장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백대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정끝 종료기잖아요. 예. 우리 이런 토론회 좌담회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시장, 의장 또 이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함께 한번 토론회도 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 이런 말씀 해주시면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우리 지역을 또 위에 일하시는 분들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도 한번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때 기꺼이 또 해주시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벌써 2가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백대현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성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포트 해주신 우리 박성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또 촬영에 임하신 우리 윤태국 기자님 셀카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서산시 하나를 두고 또 우리 기자들이 아주 재미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우리 앞으로의 토론이라든가 우리 서산 스포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크 잘라 먹읍시다. 여기 좀 장면 드시죠, 드시죠. 앉으면 안 되죠. 이거 우리 협찬 받은 거. 선미라고 시청 보이시는데 또
아주 힘들어.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저기 부의장 안 가셨죠? 선생님 토크쇼 보시기 어떠세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국회 그 의원님, 뭐 상정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음모가 있었어. 명정시장도 그렇고 따로따로 토론을 하고 또 같이 모여서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아니 선생님 마련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의장님이 최고의 주기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식구니까 의장님이 안 계시면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다. 너 아부하는 것 같다? 백달 협자 빨리 아니 왜 그거 의장님 자꾸 키워주면 안 돼요. 이제 띄워주면 아니 그러다 재란이 사람 너 저번에 토크쇼 때 당조 한번 들어가려거든. 무슨 기자회에서 이게 나온데 돈도 같아. 저 그걸 한다고 또 터졌어요. 사복에 서서히 많이 A를 위해 근데 떡케이크 저번에